안녕하세요. 로봇공학과 학생회장 송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2020 졸업생에게 묻는다 라는 제목으로 졸업생분을 초대해서 이제 학교 생활 또는 나중에 진학해서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13학번 천회영 선배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짧게 간단한 자기소개와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첫기 졸업생이자 하이맥 선배쯤 되는 이제 14학번 천회영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지금 유진로봇이라는 회사에서 제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로봇 관련해서 이제 제어 또는 멀티 로봇 시스템, 그리고 안전 규격 관련한 그런 센서 배치 이런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진로봇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유진로봇이라는 회사는 이제 지금은 청소 로봇을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을 제시를 하다가 근래에는 이제 모바일 로봇 시장으로 솔루션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 이제 하고 계신 생활에 점수를 매기신다면 5점 만점에 몇 점까지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는 글쎄요, 한 4.5점 정도. 네. 되게 높은 점수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시게 됐는지. 글쎄요, 근래에 하고 있는 이제 회사 일들에 대해서 되게 여러모로 칭찬도 많이 받고 있고 이렇게 좋은 성과들이 되게 많이 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높은 점수를 줬었고, 그나마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좀 놀러 다니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진로 또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되셨고 그 계기가 있으셨다면 무엇일까요? 실은 대학원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는 제가 되게 철없을 때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 나이대의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언맨이나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를 보면서 이제 꿈을 키웠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로봇공학과에 이제 운이 좋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개발자 또는 연구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게 되게 재밌고 흥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계기를 통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도 됐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취업도 하게 됐고,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사실 저희 학생들 중에 대학원과 아니면 졸업 후 바로 취업을 고민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바로 취업하지 않으시고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과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넓은 지식을 배우는데 깊이가 없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깊이에 대한 갈망을 생각하게 되니까 대학원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막상 대학원을 가서 느낀 거는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만 알면은 박사학위까지는 필요가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바로 취업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의 진로를 정하면서 정말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진로를 정하고 나서 그에 대한 의심이 드셨거나 방황하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글쎄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제가 이제 질문을 보다 보니까 약간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로봇 분야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심이 들었나, 그리고 둘째는 내가 개발자에 대한 의심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은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저 자체도 로봇 분야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뭔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발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원 때 좀 힘든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개발자라는 일을 하고 싶나라는 고민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뭔가를 하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 내가 개발자라는 일을 하면서 즐거움도 얻고 보람도 얻는구나. 그게 좀 컸었던 것 같네요. 개발자라는 일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또 가장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인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은 회사에서는 이제 그 프로젝트 자체가 끝나가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크게 인원 투입을 하지 않았었고, 대신에 이제
어쨌든 그 프로젝트가 좋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신경을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해갖고 받은 일이었는데 거의 한 3, 4개월 정도를 혼자서 그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혼자서 프로젝트라는 큰 단위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었고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쉽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올해 4월쯤에 그 프로젝트가 나름 잘 마무리가 돼서 그게 가장 또 뿌듯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래 고생하셨던 만큼 또 그에 대한 뿌듯함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이제 대학원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런 학생들에게 해줄 만한 준비하는 과정에 내가 대학 시절에 이것만은 꼭 지켰다 하는 자신만의 규칙이 있으셨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대학원을 맨 처음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뭐 지도 교수님한테 지도도 받고 이러저러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아니면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고 어떻게 나만의 생각만으로 이거를 풀어나가는지를 배우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 생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는 내가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또는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막상 대학원을 가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공부로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논리를 펴가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설득시키면서 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이제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하려고 이제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학 생활 중에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두셨다면 대학원 생활이나 이제 연구원으로 생활하시면서는 조금 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써서 준비를 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자격증이나 뭐 영어 시험 이런 준비하셨던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대회를 좀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원이라는 거는 뭔가 없는 거를 새롭게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대회나 프로젝트를 좀 많이 참여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영어나 이런 것들은 글쎄요 개발자라면 응당 영어 자료를 많이 봐야 되고 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는 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영어를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는 혹시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따로 준비해야 하는 영어 시험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준비했을 때는 뭐 기본적인 토익 성적이나 뭐 그런 걸 중요하게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지금도 근데 비슷하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대회가 있으실까요? 네,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올라온 그 영상을 봤는데 에리카였나? 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네, 맞아요. 제품에서 그래서 그런 대회들도 정말 좋은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요새 이제 대회들이 이것저것 많이 생기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질의 대회들이나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컴피티션 뭐 이런 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대회들 어쨌든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네. 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결국 어떤 대회이냐보다는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으신 것이 더 많으셨던 건가요? 혹시 학점을 여쭤본다면 실례일까요? 네, 괜찮고요. 학부 학점은 4.3 얼마 였던 걸로 기억나요. 네. 장난 아니시네요. 네, 실례야 장난 아니에요. 오히려 듣고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높은 학점을 얻으실 수 있었는지. 실은 저희 기수 때는 뭐 첫 기수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수님들이 되게 후하게 학점을 주시는 편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나름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우러졌지 않았나. 와, 4.3은 정말 꿈의 학점이네요. 하나, 둘, 셋.
그렇다면 이제 대학 생활 중에 배운 전공 과목이나 경험한 지식, 경험들이 이제 대학원 생활 또는 연구원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실은 그러니까 막 3, 4학년 때 배우는 그런 고등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전공 과목들보다는 오히려 1, 2학년 때 배운 기초 과목들, 대학 물리 같은 거나 아니면 네. 대학 수학 같은 것들이 더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기초 학문들을 기반으로 뭔가를 의미를 부여를 하거나 해석하거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는 게 추후에 더 이렇게 튼튼한 지식을 쌓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1학년 때는 전공과 상관없는 과목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왜 배우지 하면서 저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 간단한 과목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됐다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1학년 여러분이 정말 잘 기억을 해주셨다면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다면 언제일까요? 터닝 포인트는 교환학생 때, 그러니까 제가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그때가 제일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교환학생을 간 목적은 좀 흔히 말하는 미국물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갔던 거였는데 네. 확실히 이제 외국 대학들의 연구 분위기 아니면 그런 같은 대학생들끼리의 그런 학업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게 다름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수능 공부의 연장선 같이 약간 도서실 같은 데서 네. 가서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저는 느꼈는데 오히려 미국 가서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대신에 하면은 좀 끝을 보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나도 이런 데서 한번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원을 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줬었고 지금 드는 생각들에도 내가 언젠간 해외를 가서 한번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다. 그렇죠. 사실 대학 생활 중에서 해외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물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으로.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일에 아까 정말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10년 뒤, 딱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30년이죠. 그때 이제 선배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신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아까 얘기한 거랑의 연장선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후면은 아마 그러니까 보통 회사 생활의 직급상으로는 과장이나 이제 차장급, 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급의 직급이 될 텐데 그때쯤이면은 해외에서 그런 프로젝트 리딩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꿈을 가지고 계시는. 네, 그렇다면 이제 공통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미있을 만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갔죠? 내가 대학원을 안 가고 바로 취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대학 다닐 때 연애했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연애. 석박사를 취득하고 나면 연봉 차이가 실제로도 연봉 차이가